무회전으로 쳤을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당구대가 있으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쪽 코너로 코너 장축으로 공을 보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맞고 입반사각이 동일했다면은 이렇게 그대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은 입반사각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떨어지는 이 위치 있잖아요. 이거를 x라고 했을 때 실제로 떨어지는 위치는 3분의 2x가 됩니다. 이쪽에 떨어져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자연회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회전이 항상 입반사각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의 3쿠션 지점에 3분의 2배에 떨어지게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꼭 코너가 아닌 곳으로 보내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포인트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10포인트를 향해서 쳤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45도가 되거든요. 정확히 이 각도가 45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입 반사각이 동일하다고 가정시 떨어지는 3쿠션 위치는 어디냐면 이게 45도니까 이쪽도 10포인트에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대로 돌아오면은 지금 이 길이가 50이니까 이 길이도 10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0이에요. 40. 근데 이거랑 이거가 삼각형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0이에요. 40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회전 때문에 뭐랬죠? 이 길이의 3분의 2만큼의 지점에 떨어진다고 그랬죠? 40의 3분의 2만큼 되는 지점, 즉 여기로 떨어집니다. 실제로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원 쿠션에서 여기를 맞잖아요. 쿠션을. 그러면 여기서 자연회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투 쿠션 지점에서 원 쿠션 지점에서 발생했던 자연회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투 쿠션 지점에서 이렇게 약간 회전이 먹어서 좀 더 안쪽으로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연회전이 없었다면 입사각, 반사각이 동일하고 평행이동법으로 모든 공을 맞췄을 겁니다. 평행이동법이라는 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다는 가정 위에서 세워진 이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내공이고 이게 1적구, 2적구일 때 나 이쪽으로 보내면은 3쿠션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상의 내공을 가상 1적구랑 부딪히는 내공을 가상으로 그린 다음에 이거를 3쿠션 지점을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중점이 생기죠? 이 중점을 코너로 보내는 그 선을 이렇게 평행이동 해옵니다. 그러면은 내공을 1적구 마치고 이쪽으로 보내면은 이렇게 3쿠션 지점에 떨어진다는 게 평행이동법이잖아요. 이 평행이동법의 가정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자연회전이 걸려서 이쪽에 떨어질 거잖아요. 3분의 2 지점에. 그러니까 자꾸 조금씩 이 평행이동법이 안 맞는 겁니다. 항상 의도했던 3쿠션 지점을 살짝 빗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옆돌리기를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여기에 맞아가지고 평행이동법 썼을 때 여기에 맞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적구를 조금 더 두껍게 맞춰가지고
조금 더 이쪽으로 원쿠션을 지점을 보냈었으면 이게 이쪽에 맞지 않았을까요? 이쪽에 맞아서 득점이 됐을 텐데 그 조금 더 두꺼운 그 두께 그걸 얼마나 더 두껍게 쳐야 되느냐 그게 기준이 없잖아요. 이적구 위치에 1.5배를 해서 평행 3쿠션 지점에 1.5배를 해서 평행 이동법으로 계산하면 2쿠션에서 자연 회전이 걸려서 3분의 2 지점에 떨어지면서 이적구가 무조건 맞는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이쪽에 이쪽에 떨고 와야 되는데 자꾸 이쪽에 떨어져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떨어져서 만약에 이적구가 여기 있었으면은 이쪽에 떨어져도 득점이 됐겠죠. 그러면은 차라리 이 길이에 1.5배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이 길이의 절반을 더해요. 그럼 이게 이 길이의 1.5배가 되겠죠. 그럼 1.5배랑 평행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쉽게 이쪽에 안 떨어지고 이쪽에 떨어지겠죠. 3분의 2 지점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무조건 무회전으로 칠 때 1.5배로 치는 겁니다. 1.5배로. 자, 이제 회전을 주고 칠 때는 어떻게 쳐야 되느냐를 알아보겠습니다. 회전 다 주고 한번 제가 이쪽에서 해볼게요. 이게 10, 20, 30, 40 이렇게 단축은 40포인트잖아요. 장축 10에서 한번 이쪽 코너로 보내보겠습니다. 근데 장축 맞아야겠죠? 장축 코너 이렇게 보내는데 회전을 다 주고 왼쪽 회전을 다 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회전으로 쳤다고 해봐요. 무회전으로 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에 3분의 2 지점인 여기에 떨어졌겠죠? 근데 지금 왼쪽 회전을 다 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무회전으로 떨어지는 지점보다 안쪽에 떨어집니다. 이쪽에 안쪽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에서 코너를 향해서 쳤다면은 무회전으로 쳤을 때는 한 여기쯤 오겠죠? 근데 회전을 주고 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즉 무회전으로 떨어지는 지점보다 더 안쪽에 떨어지게 되고요. 30포인트에서 똑같이 코너로 보내면 무회전으로 쳤을 때는 한 여기쯤 떨어지겠죠. 20쯤 떨어지겠죠. 근데 회전을 주니까 20보다 더 안쪽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안쪽에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40에서 코너로 보내볼게요. 그러면은 무회전으로 쳤을 때는 한 여기쯤 3분의 2니까 한 여기쯤 떨어질 텐데 회전으로 주고 치니까 한 이쪽쯤 떨어집니다. 이쪽보단 더 안쪽이죠? 예. 그럼 이제 대망의 50인데요. 50에서 코너로 치면요. 무회전으로 쳤을 때는 여기에 3분의 2니까 여기쯤 떨어집니다. 그런데 왼쪽 회전을 다 주고 쳐도 여기에 떨어집니다. 50부터는 그래요. 50에서 이게 50이고 이게 4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각도가 입사각이 이렇게 됐을 때 이 각도 있죠. 이 각도가 입사각인데 입사각이 한 50도 정도 되거든요. 이 50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50도일 때는 회전을 준 거나 안 준 거나 똑같이 3분의 2 지점에 떨어진다. 예, 그걸 일단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60에서 쳤다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무회전으로 쳤을 때는 40에 떨어지겠죠. 3분의 2니까. 그런데 회전을 주고 치면은 40보다 더 바깥쪽에 떨어집니다. 한 이쪽쯤에 떨어져요. 야,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0도에서 이제 50도 사이다 하면은 무회전보다 회전을 줬을 때 더 안쪽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50도부터 그 이상일 때는 무회전으로 쳤을 때보다 회전으로 쳤을 때 더 바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요거를 일단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50도가 이게 기준이에요. 50도, 입사각 50도가 기준입니다. 근데 왜 이런 성질이 나타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왼쪽 회전을 다 주고 수직으로 입사를 시킵니다. 이게 장축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한 이 정도의 회전 때문에 한 이 정도 또 떨어질 거잖아요. 이걸 한 20도라고 해볼게요. 20도 정도 이제 꺾이는 거죠. 그러면 20도 꺾이는구나 하고 이 장축에다가 대고 내가 만약에 입사 각도를 70도로 해봐요. 70도 회전은 왼쪽 다 주고 쳤어요. 그러면은 입사 각도보다 항상 20도 더 플러스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가겠어요? 90도로 가겠죠. 90도. 90도. 내 공이 90도로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70도, 입사 각도가 70도일 때는 한 75도나 80도 정도로 밖에 안 꺾여요. 이렇게. 그렇다는 것은 입사각이 크다. 입사각이 클수록 회전의 영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쳤어요. 무회전으로 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이쪽까지는 입사각 반사각이 똑같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금 꺾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수평한 선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입반사각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선이고 이 길이의 3분의 2 지점인 여기에 떨어질 거잖아요. 자, 그런데 왼쪽 회전을 다 주고 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입사각이 크잖아요. 입사각이 크니까 왼쪽 회전을 다 주더라도 별로 안 꺾여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반사각이 특별히 많이 벌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이쪽은 입사각이 작죠. 그러니까 회전의 영향이 팍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자연 회전보다는 아무래도 왼쪽으로 풀 회전을 줬을 때가 더 많이 꺾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회전으로 떨어지는 이 지점보다 더 많이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회전을 다 줬을 때.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왜 50도 이상일 때는 자연 회전 준 것보다 더 바깥으로 떨어지는지. 예. 그러면은 입사각이 이렇게 작을 때는 어떨까요? 이렇게 입사각이 작을 때는 이쪽에서 원 쿠션에서 그러니까 회전을 이렇게 풀 회전 줬을 때 입사각이 작으니까 이쪽에서 원 쿠션에서 많이 꺾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즉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입사각이 클 때와 정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쿠션 지점이
무회전으로 쳤을 때보다 더 안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입사각이 50도보다 작으면 회전이 무회전보다 더 안쪽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걸 회전으로 보정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여기에 떨어지면 득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만약에 평행이동법을 써볼게요. 아까 전에 평행이동법 잘 안 맞는다고 얘기해드렸는데, 어쨌든 이 평행이동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떨어진댔죠? 3분의 2 무회전으로 쳤을 때. 그러면은 요만큼의 그 차이 때문에 지금 3쿠션 성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전을 지금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지금 입사각이 작기 때문에 50도보다 작기 때문에 회전을 주면은 더 무회전보다 더 안쪽으로 떨어진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만큼의 회전을 줘야 하는가, 그것은 이제 이 차이를 보정할 만큼의 회전을 주면 된다 이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신기한 사실은 이 입사각이 회전은 입사각이 클수록 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입사각이 45도일 때랑 30도일 때랑 20도일 때 무회전보다 얼마나 더 안쪽으로 떨어지는가는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즉 동일한 회전량을 주더라도 입사각에 따라서 보정되는 양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입사각이 45도일 때는 50도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회전 주면은 무회전보다 아주 약간 더 안쪽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정되는 양이 굉장히 적다는 뜻이죠. 30도일 때는 무회전보다 약간 더 안쪽에 떨어집니다. 보정되는 양이 아까보단 많지만 적다는 뜻이죠. 입사각이 20도일 때는 무회전보다 많이 안쪽에 떨어집니다. 많이 안쪽에 떨어져요. 보정되는 양이 많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제가 40도일 때, 입사각이 40도일 때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입사각이 40도. 이게 40도. 이럴 때는 지금 이거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거잖아요. 이쪽 3쿠션 지점, 떨어져야 할 3쿠션 지점 있잖아요. 그거에 그 길이가 x라고 하면은 5분의 4x 5분의 4x 지점을 찍고 이거랑 평행이동법을 쓰시면 돼요. 5분의 4x 지점과 평행이동법을 쓰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30도일 때는 30도대라는 거예요. 30도에서 한 35도, 38도 이 정도. 이 30도대일 때는 아까 전에 그 x가 아니라 3분의 2 x 지점을 찍고
평행 이동법을 쓰시면 되고요. 20도일 때는 2분의 1 x 지점을 찍고 평행 이동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사각이 50도보다 크면 이때는 무조건 1.5x를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50도보다 크면은 무조건 회전을 주고 치나 안 주고 치나 다 똑같기 때문에 1.5x를 쓰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